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주가 전망. 개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8% 오른 217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8% 오른 67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모습이었죠. 예상으로는 개인이 지금 장 막판에 보면 지금 빠지죠. 이게 신용 반대 매매가 아직 좀 남아있어서 그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에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고 또 2시 이후에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죠. 전형적인 이제 신용 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털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신용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이 신용 물량을 좀 털어먹기 위해서 아직 좀 남아있다. 좀 더 빠져야 된다고 봤었는데 오늘 어김없이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밤에 미 증시는 그 영국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BOE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적 기축을 10월 말로 연기하고 그 다음에 한시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파운드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떡락을 했었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제 지속됐었는데 파운드화 하락 방어를 위해서 2주 동안 채권 매입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랑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 1.88%, S&P 500 1.97, 그 다음에 나스닥 2.05% 올랐고, 그 다음에 애플이 아이폰의 그 수요 감소가 예측이 되면서 600만 대 증산을 이제 철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는데 막판에 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아, 애플은 역시 애플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애플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나이키, 베드베스 앤 비욘드,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드디어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리고 11조 증시 안정펀드라고 해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카드를 통해서 증시를 좀 안정시킬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는 공매도 금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죠.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시켜버리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 공매도 금지시키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미 빠질 만큼 빠졌죠. 더 빠질 것도 없어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코스피 단기 상승을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 카드가 꽤나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의 바닥이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20년도 말쯤에 그 개인 투자 심리가 막 살면서 그때 코스피도 같이 이제 막 뭐 외인, 뭐 개인, 그다음에 기간 할 거 없이 계속 이제 코스피를 말아 올리는 그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 시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하락을 했죠. 오늘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주는 오늘 좀 좋았고 2차전지 중에서도 대장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좋았고 그다음에 자동차주 견조하게 흘러갔고 반면에 반도체주는 좋았다 다시 코스피 모습대로 전형적인 정강 후약이었고 인터넷주 여전히 못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2,459억 원 순매도 신용 털렸죠.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78억 원, 1,075억 원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2차전지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 폐배터리 관련된 주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고 매크로적인 뭐 뉴스나 그 다음에 국내 뉴스 같은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장이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 상승은 그 바이오젠의 그 알츠하이머 임상 성공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로 갈아탈까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게, 지금 바이오주를 갖고 계시면 오케이, 좋아요, 땡큐 이러면서 이제 갖고 있거나 조금 이제 일부 매도하거나 하면 되는데, 아예 없다, 나는 바이오주가 아예 없다 이러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단기 이슈거든요. 바이오는 저는 항상 단기 이슈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없으시면, 바이오주가 없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지금 단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이오주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물론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되는데, 또 물리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없는 개미였고, 카카오 없는 개미였고, 네이버 없는 개미들 제가 못 봤습니다. 꼭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이 세 개, 뭐 반도체주나 그 다음에 인터넷주 섹터가 물론 안 좋죠. 안 좋지만 오늘 장이 이제 초반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렇게 털어먹는 모습에서, 아, 이거 아직까지 신용 개미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신용을 털어먹는구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 바닥일 때는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좀처럼 또 한번 바닥을 막 치기 시작하면 끝없이 막 추락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처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개미들의 그 신용 물량도 많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오늘 털어먹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주가 오늘 좀 많이 경계를 하는 모습이에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물론 좋았는데 막판에 좀 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엄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일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한 번의 또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 영국 놈들이 좀 헛발질하는 바람에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막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가 대장들은 잘 갔는데,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주들이 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수요가 많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2차전지주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영란은행 101조 원 규모의 채권 매입은 단기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 증시랑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잠깐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반등 트리거를 계속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밤에는 그 영란은행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막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슈로 장 초반에 반등했다가, 제 생각은 분명히 신용으로 인해서 오늘 털어먹었다, 신용 물량 털어먹어서 정강 후약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어떤 이슈로 그 반등 트리거를 찾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 심리가 아예 굳어버렸다. 지금 전문가들 예측도 막, 여러 명들의 전문가들 막 얘기 들어보면 합의 일치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 제각각 의견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어떻게 해라, 뭐 사라 마라 팔아라 주어라, 다 제각각이에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다. 지금 너무 이게 합을 이루는 의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대기 매수세,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건데, 요 두 가지 플러스 예측 불가능한 시장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예 그냥 굳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총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존나 물린 개미, 존나 처음 물렸다, 투자판을 떠나야죠.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할 여지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봐도 급등할 모습들은 안 보이고, 단기적인 반등은 보일지언정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존나 물린 개미 분들께서는 잠시 HTS, MTS 지워버리시고 투자판을 떠나 있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판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물렸다, 나는 그래도 존나 처음 물린 것까지는 아니다, 약간 물렸다, 내 계좌는 한 10%, 15%, 20% 안쪽이다, 이러면 현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라고 하죠. 이거는 모든 전문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신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4% 정도 소액 막 물려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아니면 뭐 5% 정도, 5% 안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데 좀 소액이다 이런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약간 잡주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 좀 점차 확대해 놓자. 그래서 지금 뭐 줍줍해도 좋은데 조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미들이 세 번째 케이스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개미나 아니면 이미 현금 비중이 많다. 나는 현금 비중 많고 존나 처물린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현금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종목별로 공부를 지금 존나 해야 되는 시점이죠.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 당연히 그런 이게 1번일 거고, 그 PER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지금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좋아질 기업들을 찾아야죠. 공부를 해보면 힌트가 보여요. 힌트가 있고, 독보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대형주, 뭐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 대형주 박아도 되는데, 뭐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실적이 좋고 재무제표가 좋고 기업 밸류에이션이 좋거나 높아질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제 줍줍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어정쩡한 개미 종목도 막 물렸는데 막 그렇게 막 존나 처물리지는 않았고 좀 한 7, 8% 물려 있고 한 10%이 정도 물려 있는데 현금도 많이 없어. 근데 현금이 뭐 예를 들면 10% 20% 정도 내외 있고 근데 난 투자하면 또 떠나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이 정도에 들 것 같은데 이런 어정쩡한 개미 분들께서는 경기 방어주에 뭐 투자하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그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막 안전한 주식들 뭐 주식에 안전한 주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변동성이 항상 큰 게 주식이고 그런 또 종목들이 쉽게 손이 가지 않아요. 경기 방어주 쉽게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ETF로 해지를 좀 마련해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관련해서 뭐 달러 관련된 ETF나 아니면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많고 정말 ETF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꼭 하나 집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레버리지나 일반 뭐 종합 주가 지수의 뭐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 ETF 많이 하시죠. 뭐 그런 것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달러 쪽도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쪽이 좀 좋아 보여요. 그 달러 인버스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달러 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달러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로 어느 정도 좀 해지 수단을 마련해 두고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종목들이 너무 변동성이 크면 ETF로 조금의 해지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멘탈적인 관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각자 포지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구축하는 거는 또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 사자, 얘도 찔끔 오른 670선.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가 아니죠. 그냥 받아 먹은 거죠. 개인 좀 털린 물량들. 나는 살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그냥 받아 먹은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지금 신용 물량이 좀 털렸기 때문에,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투자 쪽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고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